오늘은 제가 학점 2.5에서 4.3까지 올리면서 학점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제 마음가짐, 그리고 아주 작은 공부 팁, 면접을 칠 때 겪었던 경험과 조금의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1학년 때는 다들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착실히 듣고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 하루 전에도 시험 범위를 모르고 들어갔고, 그래서 생물을 9개를 맞는 기적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5라는 학점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노트북에 조금 정리를 해놔서 여기를 보면서 말을 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맨날 배운 거 복습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했고, 막 진짜 졸려서 루즈한 과목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혼자 안 자고 끝까지 막 좀 부릅뜨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또 성적이 2.7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왜 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했어요. 전보다 더. 그렇게 했는데도 매 학기마다 성적이 0.2씩 오르면서 진짜 우리 하늘가 똥보다 작게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못 찾았구나. 좀 효율성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2학년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이 됐죠. 근데 저희 학교는 2년마다 반이 바뀌어서 3학년 때 아예 모르는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연히 싱가포르 단기 해외 연수 갔을 때 좀 인연이 됐던 친구랑 같은 반이 돼서 그때부터 좀 공부에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새로 사귀는 친구들이 약간 좀 충격이었는데 이게 약간 제 대학 생활의 전환점 같은 친구들이었거든요. 3학년 때는 좀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동기가 학점이었는데 제가 학점을 한번 2점대를 찍으니까 그 후에 아무리 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점대가 너무 커서. 그래서 막, 나 이러다 졸업할 때 3점대도 못 넘고 졸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고, 졸업할 때 3.5를 넘으려면 몇을 맞아야지 가능하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부터 매번 4.0을 맞아야 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성적 하위권에 있었고, 공부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루아침에 4점대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실했냐면 처음 3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친구랑 밥을 먹는데 막 진짜 친하지도 않고 아직은 밥 같이 먹으면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딱 보자마자 제가 밥을 먹으면서 혹시 공부 어떻게 하냐? 난 학점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되냐?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막 나는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무튼 근데 친구는 잘 얘기해줬어요. 물론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잘 대답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공부 방법을 다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각각의 친구들의 공부법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제 걸로. 막 통째로 외운다는 친구도 있었고 개강 첫날부터 집에 가서 복습하는 친구도 있었고 시험 기간에는 하루 평균 3시간을 자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받아들이고 제 걸로 조금씩 변형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공부 방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아니야. 시험 공부는 무조건 한 달 반 전에 시작을 하고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시험 범위를 4회독이나 5회독씩 하고 문제풀이를 2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매일매일 복습으로 1회독을 이렇게 연필로 줄을 치면서 하고 2회독 할 때는 볼펜으로 중요한 거 치면서 공부를 하고 3회독 할 때는 형광펜 그리고 4회독 할 때는 색연필 그리고 5회독 할 때는 그 프린트 이렇게 분할로 하면 한 페이지에 4컷씩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이거를 다 외워서 이 프린트 여백에 제가 다 쓸 수 있기 전까지는 그 페이지를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것도 그 처음 만난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얻게 된 공부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잠도 부족하고 저는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한 하루에 3시간씩 잡고 시험 기간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진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못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맨날 스스로 혼자 얘기를 하고, 야, 임슬이 너 이거 못하냐? 아니잖아. 하면 할 수 있잖아. 좀 피 터지게 해봐. 이렇게 항상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게 조금 덜 했다가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죽기보다 싫어서 진짜 악에 받쳐서 맨날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맨날 하루에 커피는 4잔은 기본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대신 몬스터 드링크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근데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거밖에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보다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스스로가 절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학점이 3.7, 4.1, 4.3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저는 막 거봐, 너 하면 하잖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스스로 성취감? 그리고 뿌듯함? 그리고 제 스스로 성장도 엄청났고, 제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학벌에 대한 열망도 딱히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비혼주의자였어서 이 40대의 나를 바라봤을 때 딱 전문직을 가지고 나 혼자 내 몸은 건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냐 챙길 수 있고 나이 먹는다고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학과를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그냥 2점대 중반이었고 최저도 한 3, 3 이런 식으로 맞춰가서 수능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갔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는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공부한 게 진짜 죽을 것처럼 공부한 게 이게 대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좀 느슨해지고 그럴 때면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감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화면을 비춰두고 음성으로 해두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정말 진짜 도움이 돼요.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이렇게 막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진짜 죽음의 학기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진짜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실습 처음 나가서 어리버릿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잠도 못 자고 이론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 더블 강의고 또 실습까지는 막 50장씩 있고 그 컴플러스 퀴즈도 있고 컴플러스 발표도 있고 또 수선생님 따로 그 과제도 있고 중간고사에 과제에 아무튼 진짜 딱 죽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이 막 1시간처럼 지나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공부가 하기 싫어지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 스치듯이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너가 4점대를 맞겠어? 공부에 도 같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데 너가 이렇게 힘들 때 쉬고 싶을 때 쉬어서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 다 마치고 그때 학점이 3.6인가 3.58?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2.5에서 4.34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한 번에 확 올린 게 아니라 계속 차근차근씩 이렇게 올려가서 제 성적 그래프가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어요. 꾸준함, 성실함 잡고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래서 병원 원서 넣을 때까지만 해도 3일 2학기 때 성적이랑 4학년 1학기 때까지만 들어가서 3.4에 토익 750으로 작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면접이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습을 하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 그런 마음가짐이 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좀 줄 수 있었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약간 자소 서울만 붙어라. 면접? 그까이 거 가기만 하면 붙어. 이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고 그냥 자신 있어 이게 아니라 제가 대학생을 4년 하면서 이룬 것들 그리고 내 내면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변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면접관님들 나 안 뽑고 100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는 무조건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가서도 이렇게 가면 면접관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확신에 가득 찬 내 눈빛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할 때는 목소리 무조건 크게 해야 되고 또 깜짝 놀라서 날 쳐다볼 정도로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에 확신을 담고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면서 근데 물론 사람인데 말하면서 긴장되는데 더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듬어도 근데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막 아씨 더듬었다. 아 괜찮아. 뭐 더듬은 거 어때? 그래도 날 뽑을 수밖에 없을걸? 이러면서 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면접 팁은 목소리는 무조건 크게 하셔야 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크게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높여서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관님들 눈 꼭 마주쳐야 되고 말하다가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눈을 마주치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눈빛으로 마주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할 말 있냐 그러면 힘차게 손 들고 준비해온 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도 막 어떻게든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띄려고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러면 이러다가 이렇게 든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니까 막 면접관님들 깜짝 놀라시면서 제일 먼저 시켜주시고 손 들고 준비해온 거 말하시면 되고 또 말 꼬여도 망했다. 이거 절대 아니고 그냥 꼬였는데 어때? 괜찮아. 그래봤자 날 뽑게 돼 있어. 이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면접은 자신감이 다고 그냥 뭐 틀려도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자신감이 다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안 믿으면 눈빛이나 목소리에서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관님들 그런 거 당연히 캐치를 하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안 믿는데 면접관님들이 날 믿고 뽑아주시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믿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3.4에 750으로 이번에 새로 개원하는 대학병원에 붙었고 그리고 암으로 유명한 국립병원에 붙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처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잘하고 싶은데 지금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하는 생각이 지금 한다고 될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내가 하는 일을 막는 의심 중에 하나인데 이걸 버리고 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단단해지고 얻어가는 게 정말 많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저도 저만 해도 2점대 맞고 공부도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힘들다는 3학년 2학기에 학점도 4점대를 맞고 또 그때 제가 학습 컨텐츠 경진대회에 나가서 혼자 1등을 해서 100만 원도 타고 또 실습도 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잘 이뤄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제가 아직 이룬 게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졸업도 하고 병원도 다 붙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에서야 하게 됐고 이게 막 병원도 안 붙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신뢰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에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